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네. 파산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말해봅니다. 그럼 환가 포기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가 포기요? 네. 일단은 그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는 걸 이제 환가라고 하죠. 그 현금화하는 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못하니까 포기를 하겠죠. 네네. 네. 국장님 이제 쉽게 환가를 네.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끝까지 팔아먹으려고. 네, 그러죠. 끝까지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내가 불가능한 네. 상황. 그러면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일단 팔리지 않을 것이 이제 분명한 재산, 현금으로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나중에 향후에 우리 이제 파산재단으로 들어올 돈보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게 100만 원 네. 환가하면 100만 원 네. 나오는데 네. 들어가는 돈이 200만 네. 원이거나 뭐 그럴 때.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런 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채무자께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네. 팔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를 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팔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매각 공고를 올리고 그래도 안 팔리면은 수의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전화 와요. 이거 매각 공고 끝났는데 수의 계약으로도 하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수의 계약도 안 와, 전화가. 아예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것이 사실 분명하죠. 매각 공고 게시판에 그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재산. 분명히 이제 그건 팔리지 않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낮아. 뭐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상. 그 산에 있는 그 도로라든지 맹지, 조그만 규모의 어떤 그런 땅도 부동산. 조그만한데 심지어 맹지야. 그러면은 아무도. 거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바꾸는데 돈이 더 든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상속재산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상속재산이 발견이 됐는데 현재 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 경우에는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지 채무자 지분에 대해서만 팔아야 되니까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상속등기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부동산 얼마 안 하는데. 네, 상속등기 비용이 심지어 그 부동산의 채무자의 지분은 너무 적은데 그 등기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채권이 압류가 돼 있는데 채권 압류하는 해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압류 해지 비용이? 압류 해지 비용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그 채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대부분은 예금이죠. 예금 채권은 거의 잔고가 없기 때문에 압류 해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예금인데 예금 뭐 압류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출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수수료가 1,000원이 나왔는데 맞아. 수수료를 1,000원 달라고 하고 출금하는 돈 한 600원, 500원이면은 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그래 전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더 나오고 대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채무자 것이 아니야. 이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물건을 누가 샀냐, 누구 돈이 투입이 됐냐,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따져서 봅니다. 채무자 특히 이제 그런 뭐 보험 같은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맞아. 보험이 현재 채무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으면은 채무자 거죠.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채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계속 유지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 때 채무자가 보험료를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계속 내줬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어쨌든 누가 샀냐? 보험도 누가 보험료를 냈냐? 부동산도 누가 샀냐? 그리고 실제로 사용 수익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종합적으로 봐서 채무자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환가 포기를.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환가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내면 이제 법원에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그래 환가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관제인이 환가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환가 포기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건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환가가 포기가 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채무자 재산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채무자가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매각을 해도 있고.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을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환가 네. 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네. 환가 포기를 하면 환가 포기를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사유라든지 환가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환가 포기 사유로는 결국엔 돈이 안 되는 거. 네. 그거를 다 환가 포기하고 파산재단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물건들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환가 포기를 하고 환가 포기한 물건은 채무자 소유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천주 김도현 변호사 네, 정국장이었습니다.